유연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관리론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유연물이 좀 쉬우실 거예요. 유연물이 그렇게 뭐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유연물도 암기할 게 있죠. 모든 과목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암기하는 것이 많진 않아요. 흐름으로 따라가는 거죠. 유연물에서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유연물에서 출제되는 걸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차례를 한번 볼까요? 차례가 지금 1편이 유연물의 유별 성상이죠. 차례를 보시면 유연물의 유별 성상에 보니까 인류부터 육류 유연물까지 특수 가연물까지가 나와 있는데 1편에서 지금까지 문제를 정리해 보니까 25문제 중에 한 11문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유연물에서. 그 다음에 이제 2편이 바로 뭐냐면 제조소 등이죠. 제조소 등. 여러분들 유연물 5개 탱크 저장소의 철판 두께는 몇 밀리미터고 안전거리 얼마고 이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에서 11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조소 등의 소방시설. 여러분들이 보통 소방시설 그러면 국가화재안전기준 생각을 하죠. 옥내소화전 방사량 130리터 per 미니트 뭐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거는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유연물은 또 달라요. 그게. 같은 옥내소화전이라고 하더라도 수원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간 착각을 해가지고 유연물 과목인데 화재안전기준 과목인 줄 알고 옥내소화전 130 답쓰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편, 이게 1편으로 돼 있고요. 여기 2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양은 별로 안 돼. 이거는 사실은 수업을 할 때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부 등 다 똑같이 있어 여기도. 그런데 시간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할 때는 이 과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방기계시설 구조원리라는 과목에서 하겠죠. 근데 동작 원리 이런 건 다 똑같아. 뭐만 달라? 방사량, 방사압력, 수원 산정하는 시간 이런 것만 다르거든요. 근데 옥내소화전 여기서 나온다고 해서 옥내소화전 설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3문제 정도가 나온다. 25문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목이 이제 요거 인류부터 육류까지에 대한 것은 안전관리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냥 암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열심히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좀 이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요 유연물 제조소 시설 기준은 소방 관련 법령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소방 관련 법령에서도 여기서 배웠던 문제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법규랑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얘가 법규에서 문제가 좀 나오고 안전관리론과 연결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뭐 요 내용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안전관리론에서 끝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점심때쯤 해가지고 어떤 나이 지긋하신 수강생이 오셨는데 11월 11일 날 일요일 과정에 등록을 하러 오신 거예요. 시간표를 딱 보니까 유연물이 이제 그 저 뒤에 들어가 있거든요. 11월 반에. 그러니까 유연물이 자기 아는 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암기할 게 많다던데 그 앞에 해야 되는데 왜 뒤에 하냐고 그래갖고 내가 그 유연물이 생각보다 암기할 게 많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론에서 열심히 하시면 유연물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냐고 내가 그랬더니 자기 아는 분이 유연물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세영학원에 와야 되는데 안 왔다고 내가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내용이 그래요. 들어보셔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그죠? 자, 보죠. 인류유연물입니다. 그죠? 자, 유연물은 인류부터 육류유연물까지로 있어요. 그래서 인류부터 육류까지로 나눠 놓는데 그냥 막 논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 놓은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인류유연물은 전부 다 뭐다? 산화성 고체로만 모여 있는 것이다라는 거지. 묶여 있는 것이다. 자, 산화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산소 공급원.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고체들로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럼 우리가 객관식에서는 이것만 알아도 답은 몇 문제는 풀어.
다음은 인류위험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냐. 인류위험물은 가연물이므로 무조건 틀렸어. 모든 인류위험물은 산소 공급원입니다. 인류위험물은 액체이므로 무조건 틀렸어. 모든 인류위험물은 고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야?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체만 모아놓은 것이 인류위험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위험물은 전부 다 가연물인 줄 알아. 근데 아니죠. 인류부터 육류까지 중에 가연물이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어. 얘가 지금 가연물이 아니죠. 얘는 산소 공급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육류위험물이 가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와 육류는 가연물이 아니고 오로지 뭐다? 산소 공급원이다. 그래서 인류위험물 옆에는 뭐가 없어야 돼? 가연물이 없어야지. 예, 그래서 그러면 인류와 육류, 그러니까 인류와 육류끼리는 혼합이 되면 어때?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지. 왜? 인류 산소 공급원, 그 다음에 육류 산소 공급원. 자기들끼리 모여봐야 뭐 그래 봤자야. 그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2, 3, 4, 5, 6는 가연물이잖아. 나름 다 이름은 다르지만 어쨌든 가연물이야. 그러면 인류와 2, 3, 4, 5. 그 다음에 육류와 2, 3, 4, 5는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산소 공급원인데 2, 3, 4, 5, 6 위험물은 가연물이잖아요. 함께 저장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류 위험물은 핵심 키워드 산화성 고체. 풀어보면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고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지. 자, 위험물은 액체 아니면 고체죠. 맞죠? 기체는 가스야, 가스. 그래서 우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가스 안전관리법. 우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체는 우리는 하나도 안 봐. 기체는. 왜? 기체는 가스 안전관리법, 다시 말하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위험물이니까 액체 아니면 고체인데 인류는 고체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시험에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일반 설명 문제는 옳은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그 다음에 숫자 암기하는 건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 시험은 뭐 단순하잖아. 그죠? 여기서 뭐 물어보겠어요? 옳은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그 중에 하나만 딱 여기서 벗어난 게 있다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인류위험물에는 지금 이런 표가 우리 교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등급으로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위험성으로 보면 1등급이 가장 위험하겠죠. 그럼 인류위험물이 1등급이라는 이야기는 뭐가 1등, 어떤 기능 1등급이라는 거야?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잘하는 것으로 1등이라는 거지. 가연물이 1등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1등급인 것과 다른 가연물이 만나면 그만큼 위험하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위험 등급 면으로 봤을 때 위험한 것이 지정수량은 적을 거라는 거죠. 지정수량.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정수량이 적을수록 위험하다. 그죠? 자, 1등급은 모두 4가지가 있는데 50kg씩입니다. 지정수량이. 2등급은 3가지가 있는데 300kg씩이에요. 지정수량이. 3등급은 2가지가 있는데 1000kg이죠. 그죠? 지정수량은 나올 수 있지. 그죠? 다음 중 염소산 염류의 지정수량이 얼마예요? 어디서 봤더라? 인류에서 봤는데 1등급에서 봤다. 그럼 지정수량은 50kg이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보니 오타가 났더라고요. 여기가 요오드산 염류가 있죠. 우리 교재도 똑같아요. 여기도 뭐가 있어? 요오드산 염류가 있죠. 이 앞에다가 과를 써서 과. 그래서 과요오드산 염류. 그렇게 들어가줘야 된다. 그죠? 어쨌든 이거를 다 암기하기는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물에서 좀 100점 맞으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위험물 어렵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한 반타작이라고 해가지고 과락만 면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락은 안 나오지. 그죠? 어쨌든 간에 내용은 너무 막 깊이 있게 하지 말고 아무래도 1, 2, 3등급 중에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1등급이 많이 나오겠지. 그죠? 1등급 위주로 좀 정리하시면 되고, 뭐 시간이 되고 그러면 많이 하면 좋은데, 뭐 처음부터 이거를 3등급까지 다 하려고 한다면 매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봐도 되고, 1등급, 2등급 정도까지.
3등급도 가능하면 하시면 좋은데 뭐 일단 그렇고 이런 얘기죠. 자, 이건 이따 보면 또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뭐냐면 이건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관식이 아니잖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인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위험물이다. 자, 뭐라고 제가 썼냐면 화합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야? 물질, 분자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까 CO2를 썼어. 이거 뭐야? 물질이고 분자이고 화합물입니다. 우리가 NaHCO3에 뭐야? 이름은 탄산수 나트륨이지만 얘를 뭐라고 그래? 물질이고 분자이고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물질 상태에서는 매우 안정하다 이야기했죠. 안정하다는 이야기는 뭐라고?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응을 잘하면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죠? 물질 상태에서는 위험성이 없다 이거야. 위험성이 없다. 물질 상태에서는, 그죠? 화합물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고체 물질이다. 맞죠?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하려면 물질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산소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있어야 인류라는 거지. 자, 내가 화학식으로 보게 되면, 그죠? 화학식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NaClO3 이렇게 썼어요. 그죠? 이름이 뭔지 몰라, 아직은. 뭐 이름 알 것도 없어. 우리가 유형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형물 자격증 공부한다 그러면 이거 다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우리 교재에도 지금 화학식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형물 기능사, 유형물 산업기사, 유형물 기능장을 공부하려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유형물 국가기술 자격증은 화공 세라믹 분야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봤을 때는 유형물이 화학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맨날 반응식만 나와. 근데 우리는 지금 소방관리사의 유형물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소방관리사, 소방청에서 유형물은 화학이 아니야. 그냥 가연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리사 시험에서는 화학 반응식은 하나도 안 나와, 시험에. 반응식은 안 나와. 근데 반응식을 알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는 편해. 근데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저는 반응식을 설명하면서 이해는 시키려고 하는데 그 반응식을 암기하라고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형물 내가 기능장을 따야 되겠다. 그러면 반응식 전부 다 암기해야 돼. 응? 그러니까 시험이 제가 볼 때는 유형물은 원래는 화학이 아니죠. 그냥 유형물 어떻게 취급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시험의 유형물은 화학이야. 화학 반응식으로 끝내 전부 다 모든 시험을. 그 반응식만 알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뭐 할 거야?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자, 어쨌든 얘는 뭐야? 인류일 가능성이 있죠. 예? 왜? 산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산소가 있다 그러면 화학식, 분자식을 썼을 때 O가 한 개든 두 개, 세 개든 있는 거죠. 한글로 썼다. 여기 한글로 썼다. 산소가 있으면 산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수소가 있으면 수자가 꼭 있어야 되고요. 탄소가 있으면 탄자가 꼭 있어야 되고요. 산소가 있으면 산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소나 탄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인류에서는 산소가 꼭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봤을 때 여기 산자 없는 게 있어, 없어? 다 있지. 왜? 산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운이 역수로 좋아가지고 산소가 없는 게 하나가 있네. 가나다라 중에 1, 2, 3, 4 중에 걔가 뭐야? 인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운 있을지는 모르겠어. 시험장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류위험물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뭐야? 얘가 있다 보면 인류위험물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 상태가 뭐야? 이 상태가 물질이고 이름이 뭔지 몰라? 물질이고 화합물이고 분자인데 지금 상태 옆에 가연물이 있으면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다 그랬잖아, 아까. 왜? 물질 상태에서는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옆에 뭐가 있어도 위험하진 않아. 그죠? 그럼 어느 때 위험하다는 거야? 분해 반응했을 때, 분해 반응했을 때 산소를 방출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공급원의 기능을 한다. 자, 얘가 분해했어. 그럼 쪼각쪼각 쪼개지잖아. 분해라는 게 쪼개지는 거잖아. 쪼개지면 여기 있는 O3는 지금 여기 묶여있는, 아까 그런 애 있죠. 묶여있는 몸이잖아.
옆에 누가 와도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해를 했죠. 우리 분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분해가 뭐야? 열분해잖아, 열분해. 온도가 올라갔다. 충격을 가했다. 그럼 분해 반응하면 쪼개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분해가 되면 얘가 이제 뭐가 돼? 자유로운 몸이 되잖아. 그때 옆에 가연물을 산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됐네. 그러면 분해 반응하면 위험하고 분해 반응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취급하면 돼? 분해 반응만 안 하면 되지. 분해하지만 못하게 하면 돼.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분해되지 않도록 취급하거나 저장하면 된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얘 어떻게 취급해야 돼요? 분해만 하지 않도록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발로 차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충격가하니까 조심스럽게 취급을 하고 에너지를 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혹시 분해되면 위험하니까 가연물도 옆에 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윤리위험물 취급은 분해 반응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열, 충격, 마찰,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을 피해야 된다. 위험물은 화학약품이죠. 그래서 충격을 가하는 것도 분해를 할 수 있지만 얘랑 어떤 애랑 만나면 또 어때? 어떤 막 반응이 막 진행이 되잖아. 그래서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하고 또 어떤 물질과 반응해서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도 피해줘야 된다. 오로지 뭐를 피해줘야 돼? 분해하는 걸 피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끝났어. 자, 인류연물에 뭐만 암기하면 돼? 종류만 암기하면 돼. 그 개 소속 인류다라고 하면 아 분해만 하지 않으면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혹시 분해가 되더라도 가연물이 주변에 없으면 되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소화 방법이야. 원래 소화 방법은 원래 무엇을 기준으로 소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연물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소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사실은 여기에 화재 발생했어. 그럼 소화 방법은 인류위험물이 기준이 아니라 이 가연물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소화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인류위험물에 화재 발생했을 때 소화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보통 시험 출제자가. 그럼 가연물이 뭔지 모르죠. 그냥 인류위험물에 화재 발생했대. 그럼 모든 기준은 할 수 없이 인류위험물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 뭐 막아야 돼? 분해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온도가 높아지면 분해 잘하니까 물을 뿌리면 된다.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를 하면 됩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런데 꼭 끝에 가면 아닌 게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단 무기과산화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설명드렸죠. 유기와 무기. 유기는 뭐야? 비금속. 무기는 뭐야? 금속이죠. 그럼 여기 무기과산화물 또 하나 말하면 금속과산화물이잖아요. 금속에 물 뿌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기과산화물, 금속과산화물이라는 게 아까 1등급에 있었어요. 걔는 물을 쓰면 안 되고 가스를 쓰면 안 되죠. 아무리 우리가 금속화재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건조사, 팽창질석 진주함으로 피복소화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주수고요. 모든 것이 주수가 아니라 무기과산화물은 주수하면 안 돼요. 왜? 금속 화재이기 때문에 말한 것처럼 뭐 그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네. 자, 인류위험물 거의 반은 끝났어. 45% 끝났습니다. 너무 반은까지는 아니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써놨어요. 자, 이제 인류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방법이에요. 대부분 조회성을 가지므로 습기 등에 주의하며 밀폐 용기에 저장한다. 자, 조회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 수용성은 물에 녹는 게 수용성이죠. 조회성은 약간 달라. 공기 중에 습기에 녹는 성질을 조회성이라고 그래. 자, 위험물은요, 주먹만한 위험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위험물 중에 고체가 많죠, 고체가. 그죠? 그러니까 고체 액체가 위험물이라는데, 고체가 주먹만한 건 위험물이 아니야. 다 뭐야? 작아. 분필가루 같은 분말, 설탕가루 같은 결정이에요. 크면 반응 잘 해, 안 해? 안 하죠. 무조건 다 작아. 위험물이 고체다. 그러면 분말 아니면 결정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분말이나 결정을 놨는데 공기 중에 습기에 녹으면 뭐가 되는 거야? 액체가 되는 거죠. 반응을 뭐가 잘해? 고체가 잘해? 액체가 잘해? 액체가 잘하죠. 어쨌든 조회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공기 중에 습기에 의해서 얘가 액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성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죠. 그럼 뭐를 조심해야 돼? 습기를 조심해야 되지. 조회성이 있으니까. 그럼 습기를 조심해야 되고 모든 유연물을 어떻게 저장해야 돼? 밀폐 용기에 저장해야 돼. 모든 유연물은. 그죠? 모든 밀폐 용기에 저장해야 돼. 개방 용기는 저 뒤에 하나 딱 나와. 모든 건 전부 다 밀폐 용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유연물은 어떻게 해야 돼? 통풍이 잘 되는 차가운 곳이죠. 모든 유연물은. 공통이에요. 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열원이나 산화되기 쉬운 물질 및 화재 위험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고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류의 접촉을 피한다. 말했고요. 취급 시 용기 등의 파손에 의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해 안 되는 게 뭐 있어? 뭐 조회성이라는 말 한마디가 좀 특이하긴 하네. 그래서 습기로부터 주의해야 되고 밀폐 용기에 저장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교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성질이에요. 대부분 무색 결정, 백색 분말. 말했죠. 색깔은 빼고 결정이나 분말이다. 뭐 고체라고 해가지고 막 호박덩어리만한 고체는 없다라는 거야. 다 결정 아니면 분말이라는 거예요. 비중은 1보다 크다. 이 비중은 무슨 비중이에요? 물과 비교한 거야? 공기랑 비교한 거야? 물과 비교한 거죠. 왜? 고체잖아, 얘가. 고체니까 물과 비교해서 물보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자, 유연물은 물보다 가벼운 게 없습니다. 다 물보다 무거워. 하나만 빼고. 기름이 몇 유연물이야? 사류유연물. 그러니까 사류만 비중은 1보다 작고요. 나머지는 물보다 전부 다 크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 그냥 사류만 비중 1보다 작네요. 나머지는 큽니다. 물보다 무거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물에 잘 녹죠. 그죠? 네. 일반적으로 불연성이잖아요. 가연성 아니잖아요. 그죠? 산소 공급원이니까 불연성이다.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산화제인데 산화를 잘 시키면 강산화제, 물 시키면 약산화제인데 유연물에 들어가려면 무슨 산화제 해야 돼? 강산화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죠. 산소 공급원은 산화제라고 합니다. 산소 공급원은. 가연물은 뭐라고 해야 돼? 반대니까 환원제라고 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유연물 정도 되려면 산소 공급원이면 강산화제, 가연물이면 강환원제.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죠. 그죠? 유연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약산화제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강산화제다, 강환원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죠? 반응성이 풍부해야 유연물이겠죠? 반응성이 풍부하여 열, 타격, 마찰 또는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 접촉해서 산소를 발생한다. 이거죠. 유연물에 들어오려고 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반응성이 풍부해야 유연물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이런 말들은 다 앞에 설명했던 거 아니야. 그죠? 반응성이 크면 위험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자, 소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량의 물을 주수하는 냉각소화입니다. 그런데 냉각소화인데 얘는 뭐야? 가연물의 냉각소화는 인화점 이하로 낮추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얘는 일유연물은 가연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뭐 하겠다는 거야? 분해 온도 이상에서 분해하죠. 분해 온도 이하에서는 분해해 안 해? 안 하잖아요. 분해 온도가 300도씨야. 근데 290도씨는 분해해 안 해? 안 하잖아요. 높아야 분해하니까. 그래서 분해 온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인류연물에서 원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해 온도야. 그 물질의 분해 온도가 몇 도냐? 200도예요. 200도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분해하니까. 근데 너무나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암기할 만해야 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뭐 몰라도 4분의 1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 거니까 그냥 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하다고 한 거 뭐 다 안 하고 있다가 왜 또 안 하냐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거야. 그런데 무기과산화물이라는 거예요. 이따 할 거예요.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은 급격히 발열 반응하기 때문에 탄산수소 염류 분말소화약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금소과제형 분말소화약제를 말하는 거야. 드라이 파우더라고 했었죠. 네. 그거나 건조사 등으로 피복합니다. 맞죠? 우리 금소과제형 분말소화약제가 뭐라고? 억제가 아니라 피복이라고 했잖아. 질식. 그래서 얘로 덮거나 얘로 덮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속이니까. 자,
자, 인류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설명 대략 다 했어요. 그죠? 자, 이제는 위험물의 종류로 들어가나? 다음 PPT가 뭔지 몰라가지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등급, 밀등급이 4가지예요. 4가지인데, 요 3가지가 아주 비슷해.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3가지를 가지고 몇 가지를 같이 할 거야. 그래서,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요 3가지는 거의 비슷한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요드산 염류, 브롬산 염류. 그죠? 얘도 똑같고 다 비슷한 애들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야? 좀 전에 말했던 무기과산화물. 그래서 비슷한 거 3가지에다가 무기과산화물까지 4가지가 위험등급 1등급이다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하니까 출제 비율도 가장 높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뭐 산자 다 들어가 있고 50, 300, 1000 지정수량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그죠?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필요하면은. 네. 염소산. 자, 염소산. 이거부터 정리해야 돼요. 염소산이 원래 뭐야? HClO3입니다. 이게 표준 물질이야. 자, 얘보다 산소가 하나가 많으면 어떻게? 산소가 하나가 많으면 HClO4가 돼야 되겠죠. 그럼 표준보다 하나가 많잖아. 그럼 많으면 과하다. 과염소산이죠. 그죠? 과염소산. 얘가 표준이야, 지금. 하나가 많으면 3개, 4개가 되고, 앞에 과를 붙여. 하나가 부족하면 HClO2가 되죠. 하나가 적으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우면 소리 나오잖아. 그래갖고 여기 아염소산이야. 하나가 더 적어. 그럼 어떻게 돼? HClO가 되겠죠. 더 안타까워. 차염소산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염소산이 표준 물질인데 하나가 많으면 4개가 되고 과. 하나가 적으면 2개가 되고 더 적으면 하나가 되고 염소산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염소산 염류. 자, 아염소산은 아까 이야기했죠. 뭐야, 아염소산은? HClO2잖아요. 염류는 뭐야? 아염소산의 요 수소 대신에 수소를 금속이나 아니면 양이온으로 자리바꿈한 거. 치환된 화합물을 총칭해서 아염소산 염류. 우리가 2가지 이상을 한 번에 말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돼? 뭐뭐 등, 뭐뭐류라고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종류가 많아, 이 안에도. 그래서 아염소산의 요 수소 대신에 뭐가 들어가? 수소가 플러스 1가죠. 그럼 자리 바꾸려면 비슷한 애들끼리 자리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1가짜리 금속이 뭐야? 플러스 1가짜리가 뭐야? 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수소 하나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알카리 금속이 들어가겠지. 얘가 알카리 금속에 있잖아. 이쪽에 있죠. 여기 있죠. 수소가 있는 자리가 여기 있어. 수소가 있는 자리에 자리 바꾸려면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줘야지. 맞나? 그럼 뭐가 바꾸겠어, 지금? 칼륨, 나트륨, 암모늄인데, 물론 얘가 바꿔도 돼. 근데 시험에서는 얘는 잘 안 나와. 얘는 잘 안 나오고, 얘네가 바꿔도 돼. 근데 꼭 시험에서 얘네만 나와. 뭐가 바꿔? 수소 나가면 수소 자리에 얘가 들어간다라는 거잖아. 칼륨, 나트륨, 하나가 뭐였어, 아까? 암모늄. 아까 분말할 때 이야기 했잖아요. 분말할 때. 그죠? 네. 칼륨, 나트륨, 암모늄에 의한 억제 효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꾸는데, 우리는 이제 뭘 볼 거냐? 이렇게. 그죠? 염소산 염류는 뭐야? 염소산이야, 얘가 지금. 요 수소 대신에 수소 나가고 뭐가 들어와? 칼륨, 나트륨, 암모늄이 자리를 바꾼다. 그걸 뭐라고 그래? 묶어서 염소산 염류라고 한다. 과염소산 염류는 과염소산이죠? 수소 대신에 금속이나. 그러니까 원래는 칼륨, 나트륨, 암모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금속은 칼륨, 나트륨이고, 양이온은 뭐야? 암모늄이야.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자리 바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봐. 그러면 아염소산 염류의 종류는 뭐야? 아까 여기에 원래가 뭐였죠? HClO2였잖아. 그죠? 수소 대신에 뭐가 들어갔지? NA가 들어갔죠? 뭐가 들어갔어? K가 들어갔죠? 암모늄이 들어갔죠? 맞나요? 그럼 이제 얘 이름이 뭐야? 아염소산인데 아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암모늄이라고 한다.
각각의 이름은 이렇게 되는데 묶으면 뭐라고 그래? 염류라고 한다. 맞나요? 염류. 그러니까 얘도 50kg씩 규정수량이야. 근데 하나하나 말하면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냥 얘 이만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아염산 염류라고 하고 50, 50, 50. 또 마찬가지요. 칼륨, 나트륨 대신에 다른 게 들어와도 돼. 그런데 시험에서는 얘네만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문제가 좀 쉽게 나오려고 하면은 아염소산 염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 뭐 판단해야 돼? 아염소산 염류를 어디서 들어봤더라? 인류에서 봤던가, 오류에서 봤던가, 몇 류에서 봤던가, 인류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가염물 아니죠? 산소 공급원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상태는 고체죠.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염소산 염류는 뭐예요? HClO3가 염소산이었잖아. 염소가 들어간 염소산이야 지금. 염소산인데 역시 NaKNH4가 들어가면 염소산 나트륨, 염소산 칼륨, 염소산 암모늄이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오겠어? 과염소산 염류. 원래는 HClO4인 과염소산이었는데 뭐죠? NaKNH4. 과염소산 나트륨, 과염소산 암모늄. 전부 다 뭐지? 50kg짜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끝났어. 뭐가 끝났어? 4가지 1등급 중에서 3가지가 끝났네. 맞나요? 예. 그 다음에 하는 김에 더 해볼게. 그 다음에 2등급 가게 되면 뭐가 있어? 불옴산 염류가 있죠. 2등급 가게 되면 불옴산 염류, 요산 염류. 맞나요? 자, 책 보세요. 2등급에 3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불옴산 염류가 있고 표를 보세요. 자, 불옴산 염류는 뭐야? 자, 요거. 얘가 아까 염소산 염류였죠? 염소산 염류는 HClO3가 염소산이었잖아. 얘 대신에 자리를 바꾼 거잖아, 이렇게. 불옴산은 HBrO3가 불옴산이야. 염소가 있으면 염소산, 불옴 있으면 불옴산, 요드가 있으면 HiO3. 뭐야? 요드산. 맞나요? 그럼 여기 이제 4개는 뭐야? 과불옴산. 4개면 뭐야? 과요드산. 2개는 뭐야? 아불옴산. 아요드산.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마찬가지야. 2등급에 3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가 여기 있네. 요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금속이나 양이온 들어갔죠. 몇 개 끝냈어? 5개. 맞나요? 끝냈는데 기쁘지 않아요? 표정들이 기쁘지 않는 표정이야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아니죠? 왠지 혼자 막 진도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 지금까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없었어 지금까지. 예?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위험 등급 1, 2, 3등급을 암기하려고 봤더니 너무 많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연결하다 보면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등급에 4가지 중에 3가지, 얘는 염소산에 대한 부분으로 본 거고, 2등급에 3가지 중에 2가지, 불소, 염소, 불옴, 요오드 중에 여기에 3가지, 요거로 이렇게 2등급에 불음이 들어가가지고 2가지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차염소산 염류. 그죠? 예. 이제 차. 어딨어, 얘는? 행정안전부에 정하는 곳에 있어. 행정안전부에 정하는 거. 그죠? 어디 있긴 다 있다라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똑같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그 유연물의 종류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정리하면 반 이상이 끝난 거예요. 유연물의 종류 암기할 때.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은 아염소산 염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정수량 50kg이고, 아염소산의 수소를 금속 또는 양이온으로 치환된 형태의 화합물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반응식을 암기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이걸 암기하는 것은 유연물 자격증 딸 때 암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암기하면 되는 거야?
아염소산 나트륨이 분해 반응해서 염소산 나트륨이 되고, 이게 제일 복잡한 반응식이야. 염소산 나트륨 미리 와가지고 분해하면 역시 뭐만 나오는 거야. 맨날 산소가 나온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유연물, 관리사 유연물 필기시험에서 반응식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뭐가 나와요? 분해하면 산소가 나와요. 이거 하나만 있다는 거지. 수소가 나옵니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인류는 왜 인류다? 분해 반응에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옆에 뭐가 있으면, 가연물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거를 반응식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재에는 반응식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뭐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냥 읽어보시면 돼. 자, 유염성에 보셔, 유염성. 산과 작용하여 유독한 이산화 염소를 발생한다. 이런 거 안 해도 돼. 나오지도 않아. 그죠? 예. 여러분들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소방시설관리사 필기시험을 하는 분들이다라는 것만 알고 강의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내용까지 내가 다 몰라. 근데 여기서 아염수산 염류의 고유한 성질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 근데 걔를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야. 못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만 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틀에서만. 네. 자, 염소산 염류가 나오죠. 자, 어쨌든 우리는 아염소산 나트륨에 대한 설명만 했지만 뭐가 똑같아요, 저기. 칼륨이 들어가면, 이게 K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암모늄이 들어가면 암모늄만 자리 바꾸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응식을 뭐 2번, 3번 볼 것도 없어요. 다 똑같다. 분해 반응하면 산소 나온다. 그죠? 염소산 염류가 나오죠. 다 설명했어요. 염소산의 수소를 금속 또는 양이온으로 치환된 형태의 화합물의 총칭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위험성에 보게 되면 분해 반응식 뭐가 나왔어요? 다 산소가 나왔죠. 여러분들 O2하고 이렇게 썼죠. 이게 무슨 뜻이야? 기체다, 기체다. 뭐 저도 그냥 쓰다 안 쓰다 그랬는데 원래 이 뜻은 기체가 발생이 돼요 라는 뜻이거든요. 산소 기체가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아까 공통 저장, 공통 성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얘네들은 어때요? 사실 물과 만나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내가 냉각소화한다 그랬잖아. 물을 뿌려가지고. 그죠? 네. 무기과산화물만 빼고는 다 물 뿌리면 됩니다. 물을 뿌리면 아마 온도가 강화되어서 분해가 잘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뭐 종류는 많은데 염소산 나트륨, 염소산 암모늄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염소산 염류 나와 있죠? 네, 똑같습니다. 그죠? 네. 똑같죠, 뭐 그죠? 네, 우리 교재는 뭐 똑같죠. 네, 역시 분해하면 뭐가 나와요? 산소 나온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요것만 하나 볼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암기할 수는 없고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중요한 건 열분의 온도입니다. 아까 거기 보면 뭐 300도에 열분해해요? 400도 열분해하면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암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면 다 잃어버려. 공부할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 흐름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치환체에 따른 열분의 온도예요. 칼륨이 가장 높고, 나트륨이 그 다음이고, 암모늄이 그 다음이죠. 그러면 얘가 열분의 온도가 제일로 높다는 거잖아. 분해 온도가 높으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열분의 온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위험성은 가장 적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기율표가 어디 있나? 넘어가는데? 네. 여기 보면 일단 암모늄은 이 안에 없으니까 이 두 개만 보자고.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느 게 화학적인 반응력이 세요? 아래 게 세다며. 아래 거 세면 쉽게 분해 안 해. 분해하지 않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분해 온도는 뭐가 높아? 얘가 높죠. 맞나? 얘가 높잖아요. 얘가 높다.
분해 온도가 얘가 높으니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상태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반응력이 약한 얘가 먼저 떨어져 나온다는 거지. 아까 그 하론 이야기가 했었잖아요. 맞죠? 그렇게 보시면 돼. 여긴 없지만 암모늄은 요 위에쯤 있다고 그냥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도가 높고 그 다음이 가장 낮다. 그럼 가장 위험한 건 뭐야? 암모늄이랑 치환된 것이 가장 분해 온도가 낮네요 라고 보시라는 이야기지. 일 남기할 수는 없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주기율표를 좀 이해하시더라도 좀 정리가 되는데, 암모늄은 그 위에 있어서 분해가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 무기과산화물입니다. 무기과산화물, 위에 있는 전체 4개 중에 3개 끝났어요. 그죠? 흐름으로 그냥 간 겁니다. 좀 전에 했던 걸 흐름으로 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흐름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제? 무기과산화물이죠? 다시 말하면 금속과산화물. 자, 뒤에서부터 얘는 합성어죠. 자, 산화물은 뭐가 산화물이에요?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 산화물입니다. 너무 종류가 많지. 수소를 가지고 있으면 수소화물,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 탄소화물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산화물이니까 산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표준값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산소를. 근데 뭐랑 반응을 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다? 금속과 반응을 하면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기과산화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표준값보다 많이 가지고 있구나. 뭐랑 반응하면서? 금속과 산소가 반응하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기준 물질이 뭐냐? 과산화수소. 얘도 산소가 많은 거죠. 원래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H2O. 수소 2개, 산소 1개가 반응하면 얘도 우리가 H2O 물이라고 하지만 그냥 모르면 뭐라고 말하면 돼? 산화물 이렇게 말하면 산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표준인데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 과산화물이에요. 얘 정확한 이름이 뭐야?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의 수소를 금속 또는 양이온으로 치환된 형태의 화합물의 총칭이에요. 그러면 수소 2개가 있으니까 금속이 들어와도 걔도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야? K 2개, Na 2개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리튬도 2개. 그래서 1쪽에 있는 건 2개씩 들어와야 되고 2쪽에 하나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정의는 이거야. 정의는. 이거 법에 딱 나와 있는 거야. 무기과산화물이 뭐예요? 그러면 정의가 딱 이렇게 돼요. 과산화수소의 수소 대신에 금속이나 양이온이 자리 바꾼 화합물을 그냥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 자, 여기 있네. 그죠? 우리가 이거를 일족 원소라고 하는, 일족 원소. 일족이라고 하는 건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일족이 원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알칼리 금속. 일족은 알칼리 금속. 이족은 뭐야?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죠. 맞죠? 알칼리 금속.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K2O2, Na2O2 얘의 고유한 이름은 뭐야? 자,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럼 얘는 원래 이름이 산화칼륨. 원래 뒤에서부터 있잖아. 일반적으로. 산화칼륨 얘는 뭐야? 산화나트륨인데 표준보다 하나가 많으니까 과자를 붙여가지고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자, 따로따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 그렇게 읽어.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이 금속이 일족에 있는 금속이야. 그러면 일족은 알칼리 금속이죠. 그래서 얘는 뭐냐? 그냥 공통적인 사항은 둘 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고 한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 자, 2족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데 2족은 뭐야? 1족, 2족, 그죠? 그 다음에 6족, 7족인데, 그죠? 여기에 산소가 있고 여기에 나트륨이 있고 여기에 칼륨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고 칼슘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모든 일족은 플러스 1가, 얘는 플러스 2가, 산소는 마이너스 2가죠. 그래서 원래 제대로 들어가려면 얘랑 합해서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원래는 아까 말한 것처럼 Na 2개면 플러스 2죠. 산소는 하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는 거야. 원래 이게 우리가 말하는 표준이거든. 근데 아까는 뭐였나 이게? 2가 됐으니까 과산화나트륨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얘가 없어지니까 산화나트륨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얘랑 얘랑 반응하면 어떻게 돼? 얘랑 얘랑 반응하면. 마그네슘은 마이너스,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죠. MgO로. 얘는 이름이 뭐야? 산화마그네슘. 그런데 산소가 많다며. 그러면 많으면, 하나보다 많으면 2개죠. 써놓고 이름 뭐라고 이제 불러? 과산화마그네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안정적인 물질은 산소가 전부 다 하나면 안정적인 물질이야. 표준이야, 표준. 그때는 그냥 하나면 산화마그네슘, 얘는 산화칼슘, 산화바륨이라고 하면 돼. 근데 과산화물이라며? 그러면 2개씩이라고 놓고 이제 앞에 과자만 붙이면 돼. 과산화마그네슘, 과산화칼슘, 과산화바륨. 묶어서 공통적인 건 뭐다? 2족에 알칼리 토금속에 있는 금속과 반응했으니까 알칼리 토금속 과산화물이라고 하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기과산화물은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토금속 과산화물 5가지를 보는데 우리는 항상 2개 중에서도 어느 걸 더 많이 보겠어요? 위험한 것이 뭐냐 이거죠. 위험한 것은 1쪽이 더 위험하다는 거야. 반응을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어디 있었죠? 여기 없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하는데 저 뒤에 시설 기준에 가게 되면 무기과산화물하고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만 써 있어. 근데 2개 중에서 얘가 더 위험하니까 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는 얘까지도 토금속까지도 무기과산화물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요게 뭐다? 지정수량 50kg, 인류 위험물, 위험 등급 1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는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다. 얘가 열분해 반응하게 되면 그때 산소가 나와가지고 주변 가연물을 산화시킬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됐어요. 그죠? 객관식이고, 여러분들 오늘 이해하셨으니까 됐고요. 주기율표 이제 봤죠? 뭐, 그래봐야 여기 칼륨, 나트륨 정도. 그 다음에 리듐 나중에 여러분들 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여기 바륨 정도가 보통 시험에 나오는 그 정도에 대한 금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뭐 다른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과산화칼륨이에요. 이렇게 나왔어. 과산화칼륨이 어디에 소속이 됐더라? 라고 하면 무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되고 무기과산화물은 인류에서 본 것 같다. 거기다가 1등급인 것 같다라고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얘는 산화성 고체 위험물이고 지정수량 50kg짜리네요. 그럼 이제 분해하면 산소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앞에는 무조건 뭐만 했어요? 분해하면 산소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만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금속이다 보니까 뭐가 안 돼? 물 만나면 안 되죠. CO2 만나면 안 되죠. 그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모든 인류위험물은 분해하면 산소 나오는 걸로 끝냈는데 얘는 이제 뭐다? 물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왜 안 되냐? 과산화칼륨에다가 물을 만나면 뭐가 나와? 산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산소.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수소가 나온다고 그래. 왜? 다 금속은 수소가 나오니까. 그런데 얘는 산소예요. 왜 산소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모든 인류위험물의 위험성은 뭐에 있다라는 거야? 산소 발생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 산소 발생에 있다. 그죠? 나중에 한 2류, 3류 가면 그 다음으로 수소라고 그래 또. 근데 제일 헷갈리긴 해요. 근데 인류의 금속은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뭐야? CO2랑 만났어요. 일단 반응식 써봐. 대략은 아시잖아. 써봐. K2O2하고 CO2가 나왔는데 수소가 나와 안 나와? 써보면 알죠. 써보면. 예? 근데 안 써보고 수소라고 그래. 수소는 안 나와. 여기서는. 뭐가 나와? 뭐 이 구성 원소로 나오잖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산소가 나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잖아. 물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썼고 CO2 안 된다고 썼으면 뭐가 나와?
산소가 나오죠. 자,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묽은 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가 된다. 원래 얘가 뭐였지? 과산화수소였었던 거잖아. 정의로 보니까 과산화수소였었는데 수소 대신에 칼륨이 자리 바꾼 거였던 거잖아요. 근데 산이라는 게 뭐야? 산. 엑시드, 그죠? 엑시드. 우리가 보통 산알칼리 할 때 산, 엑시드잖아. 산의 정의가 뭐야? 산의 정의. 산의 정의는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방출하는 거를 우리가 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과산화 칼륨에다가 산이다. 이게 초산이죠, 초산. 산인데 묽은 산이야. 진한 산이 아니라 묽은 산을 만나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내가 밖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 다시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뭐가 나와,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얘만 좀 보시면 돼, 얘만. 그죠? 아, 가열하면, 물과 만나면, CO2와 만나면 산소가 나와요. 산 그러면 원래는 산소만 나오려고 했었는데, 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수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나옵니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죠?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공부하면. 예? 하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죠?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됐죠? 그죠? 아마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8페이지 아래부터 9페이지 아래까지가 하나는 여기 칼륨이 들어가 있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엔 똑같은 건데 NA가 들어가 있는 게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안 했는데 과산화 나트륨이라고 쓰고 Na2라고 쓰면 나머지가 다 똑같아. Na2, Na2. K 자리에 뭐만 들어가면 된다고? NA만 들어가면 된다고. K 자리에 NA만 들어가면 된다고. 그거 한번 오른쪽 왼쪽 페이지 한번 비교해 보셔요. 똑같다니까? 암모늄이 들어가자. 암모늄 없지. 그 다음에 이제 Mg가 들어갔다. 여기 그럼 뭐야 이제? MgO2가 되는 거지. 맞죠? 이름이 과산화 마그네슘이야. 그럼 여기 뭐야? MgO2. 얘는 뭐야? MgO.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거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유연물 공부하는, 유연물 실기 때처럼 이걸 반응식을 막 쓰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운데 우리는 쓰라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뭐가 나오나요? 이것만 물어보니까 산소가 나와요. 과산화수소가 나와요. 이렇게 정리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1등급 끝났고요. 2등급으로 들어갑니다. 2등급은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2등급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브롬산 염류, 요드산 염류, 여기 두 개는 아까 했고, 이제는 질산 염류까지. 예. 이 두 개는 아까 봤어요. 그죠? 여기에 CL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뭐죠? 이름이 염소산이었는데 브롬이 들어가니까 브롬산이라고 했고요. 요드가 들어가니까 여기 요드가 들어갔죠. 아이? 요드가 들어가니까 요드산이라고 했다. 수소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칼륨, 나트륨, 암모늄이 들어가면 브롬산 염류라고 하고 요산 염류라고 한다. 근데 위험성으로 봤더니 1등급까지는 아니고 2등급 정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1등급보다 분해가 좀 쉽지 않더라. 분해 온도가 좀 높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인류염물의 위험성은 뭐에 있어? 분해를 잘하면 위험하고 분해를 좀 잘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똑같아요. 분해하면 뭐가 나와요? 산소가 나옵니다. 그죠? 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질산염류입니다. 질산염류. 자, HNO3가 뭐예요? 질산이죠, 질산. 똑같아. 질산의 수소를 뭐로 바꿨어? 금속, 칼륨, 나트륨, 양이온, 암모늄으로 바꿨죠. 걔를 질산염류라고 한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우리 교재 다른 설명 없죠? 우리 교재를 볼게요. 자, 두 가지 12페이지 넘기면 브롬산 염류 7번 8번 누산 염류 똑같아요. 질산 염류랑 동일한데 분해가 좀 느립니다. 이 정도. 자, 오른쪽 페이지 질산 염류. 자, HNO3가 우리가 질산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바꾸면 어떻게 돼? KNO3, NaNO3, NH4NO3. 뭐 이거지 뭐 똑같잖아. 그러면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똑같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 질산염류라고 한다. 위험등급 2등급. 지정수량 300kg 이거죠. 근데 얘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할 말 하나밖에 없어. 화약의 원료로 사용한다. 화약의 원료. 기능장이든 뭐든 아무튼 얘 나오면 무조건 뭐야? 화약의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KNO3를 우리가 보통 교재 볼게요. 초석이라고 하면서 뭐 얘도 뭐 역시 분해 반응하면 산소 나온다는 것이겠죠. 예. 마번에 보면 숯가루, 황가루와 혼합하여 흑색화약을 제조한다. 많이 나오는 거. 흑색화약을 제조하는 인류염물이 뭔가요? 얘죠. 흑색화약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흑색이죠. 네, 그게 흑색화약입니다. 여러분들 그 흑색화약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그 총알 있죠, 총알. 그죠? 예, 예. 총알 안에 이렇게 총알 뚝 부러뜨려 보게 되고 털면 거기서 검정색 화약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흑색화약인데 뭐로 만들어요? 왜 검냐면 수 때문에 검은 거야, 걔가. 그 다음에 황, S가 황이죠. 그 다음에 KNO3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숯가루, 황가루, KNO3가 섞이면 흑색화약이 된다. 그죠? 자, 여러분들 그 총알 보게 되면 공이가 거기 있는 보게 되면 뇌관을 딱 때리면 빵 터지죠. 터진다는 것은 폭발했다는 거잖아. 폭발도 연소의 일종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점화원, 산소공급원, 가연물 있어야 되잖아. 그 총알 안에. 근데 이 황이 바로 뭐야? 가연물이야. 이따가 볼 거야. 이류위험물이거든요. 가연물. 얘는 뭐야? 얘가 뇌관을 때렸을 때 얘가 분해 반응하는 거야. 지금 이 상태냐? 분해 반응하면 뭐가 나오겠어? O2가 나오죠. 그래서 가연물과 산소공급원과 그 다음에 에너지. 그죠? 예. 쉽게 말하면 공이를 때리는 순간 에너지가 나오잖아. 에너지가 얘도 분해시키면서 두 개를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압력이 발생했는데 나갈 데가 어디 있어? 가장 취약한 것은 탄두가 있는 곳이 취약하니까 걔를 밀어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간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숯은 왜 넣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글쎄 뭐 모르겠는데 뭐 습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뭐 혹시 빨아내라고 숯을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흑색화약을 만드는 원료가 뭐예요? 조금 이따 할 거야. 이류위험물의 황하고 인류위험물의 KNO3하고 숯이다. 흑색화약을 만드는 것. 그죠? 질산나트륨도 마찬가지로 뭐 인류위험물의 공통적인 것인데 화약을 만드는 거고요. 질산암모늄도 위험성의 나번에 보면은 N4 폭약을 만든다. 이것도 기능장 뭐 엄청 많이 나왔죠. 기능장에서 N4 폭약을 만드는 원료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화약을 만드는 원료지. 얘가 N4 폭약, 얘는 흑색화약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과망간산 염류 다 했어, 그죠? 예. 과망간산 염류는 뭐야 이제? 위험등급 3등급 과망간산. 아유 어렵네, 그죠? 그 다음에 중크롬산. 네. 이 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이야. 수소 대신에 칼륨, 나트륨, 암모늄 등이 치환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지정수량을 보는 순간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아. 분해에서 산소가 나옵니다. 가장 분해가 좀 어려운 인류염물 중 하나겠죠? 네. 그 정도. 자, 이류염물 잠깐 쉬었다 할까요?